살인사건이나 뭔가 좀 찝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검입니다. 부검. 망인의 시간을 잃는 과정이라고 불리는 부검. 사망 시간부터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일,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무엇보다 사망 원인, 사망 사인을 찾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사건 역시도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2013년 6월 18일 자정을 약간 넘긴 시각,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김씨 여성. 당시 딸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전부터 아마 이 김씨 여성과 이웃 주민이었던 박씨 여성,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 간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 6월 18일 이날 45살이었던 박씨 여성이 43살이었던 김씨 여성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아씨 자전거 걸리적거리게 씨 삐삐삐 이러면서 김씨 여성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던 김씨의 딸 자전거를 박씨 여성이 발로 찬 거예요. 아씨 짜증나게 이걸 왜 여기다 세워놓냐고. 아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이 소리에 이 김씨가 열이 받아서 나간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딸 자전거를 발로 차고 그래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약 10분간 크게 말다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녁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웃 주민들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내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이웃들은 이 박씨 여성과 김씨 여성 이 둘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끝이 나는 듯 보였어요. 아니 여기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 여성 집에 딱 왔는데 막 화가 안 가라앉아. 막 미치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열불이 나. 막 천불이 나. 그래서 6시간도 더 지난 아침 8시 30분경, 아침 8시 반에 몇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도 분이 안 풀렸던지 이 박씨 다시 김씨 여성의 집에 가서 벨을 누른 거예요. 야 당장 문 열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네. 그렇게 다시 2차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박씨는 다짜고짜 김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잠가요. 그렇게 집안에서 벌어진 2차전.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어디서 반말에 찍찍하고 난리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이 두 여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치고 흔들고 몸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박씨가 열받으니까 이로 치아로 김씨 여성의 등을 3cm 정도 등살이 찢어질 정도로 꽉 물어버린 겁니다. 완전 세게 문 거예요. 당연히 너무 놀란 이 김씨 여성이 아씨 이게 미쳤나? 네가 개새끼냐? 어딜 물어? 하면서 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때 등이 물린 이 김씨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바로 다른 이제 이웃 주민한테 가서 미안한데 나 이거 등에 상처 좀 사진 좀 찍어줘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이거 사진 좀 찍어줘요. 그런데 몇 분 후 아니 등짝이 살살 아파. 뭔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김씨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병원으로 후송된 김씨. 갑자기 병원에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졌고 결국 쓰러진 지 4시간 만에 오후 2시경 사망하게 됩니다. 폭행 4시간 만에. 등을 다쳤는데 병원으로 실려가 숨지고 만 거죠. 이에 이 김씨 가족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김씨 여성 남편분이 바로 이 박씨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구속하지 말라고 구속영장 취소. 왜냐면 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정말 그 폭행으로 사망한 게 맞냐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 여성의 시신 부검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이 김씨 여성의 사망 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희귀 질환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희귀 질환. 혈관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약간의 충격에도 혈관이 파열되는 동맥이나 장파열이 있는 그런 증상인데 이 질환을 김 씨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부검인은 사망 직전 이웃 주민과의 다툼의 여파로 동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파열이 됐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김 씨 사망에 다툼이 연관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 김 씨가 뭔가 막 답답하고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 사건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 등을 깨물어서 김 씨가 죽은 게 맞나? 박씨 여성 상해 치사로 체포가 돼야 되나? 한 전문가는 배 쪽에 있는 동맥이 파열됐는데 그게 등을 깨물었다고 해서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등을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이 물릴 때까지 서로가 다투면서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부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복부 대동맥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가해 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실제로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시민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가해자 박 씨를 상해치사, 죽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은 상해까지는 등을 깨물었으니까 인정하겠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어쨌든 희귀 질환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등을 물리면서 사람이 죽은 건 맞잖아요. 등을 안 물렸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왜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적용하고 상해치사는 왜 기소조차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았던 걸까? 검찰이 봤을 때는 박 씨가 김 씨를 살해할 의사, 살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상해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에 찔려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상해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등을 깨무는 정도의 상해로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보통 등을 물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으니까. 당시 등에 깨물린 상처는 약 3cm 정도였어요. 이 상처가 깊고 좀 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에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정말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분의 말대로 몸싸움이 심하게 오고 갔을 거고 그 몸싸움 중에 등을 깨문 건데 어찌됐든 사람이 그 몸싸움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은 상해 혐의로만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여성의 가족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이는 순식간에 아내와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김씨 여성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딸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싸움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거예요. 더구나 평소에 이 김씨 건강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평소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또 몰라. 정말 건강하셨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정말 그 싸움 때문에 죽은 건데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싸움만 없었다면 사망했겠냐고요. 어쨌든 상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300만 원. 이에 검찰은 벌이 너무 약하다. 어찌 됐든 그 싸움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재판해달라 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결론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정말 상해로만 받은 거예요. 상해치사 죽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인과관계라고 하면 이 김씨 특이 체질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등이 깨물려 복부 파열로 사망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법에서 보는 인과관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깨물면 보통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등을 깨물면 상해까지는 되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이거예요. 보통 사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되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견 가능성이에요. 등을 깨물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보통은 어렵죠. 내가 등을 깨물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통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넘지 못해서 상해치사까지는 안 됐고 못 됐고 상해로만 그친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형량만 떨어진 겁니다. 솔직히 상해로만 보면 적절한 형량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상해로 쳐졌다 해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싸움만 없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사망을 했기에 상해로 친다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죗값조차 가해자에게 물지 못했고 가족들은 소송도 크게 민사소송을 걸어봤자 병원비 정도만 받을 수 있대요. 병원비 정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